레전드에게 듣는답니다. 자, 지금 시장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에서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도 실적이나 TPP, 전기차, 드론까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쪽에서 자동차주. 그 자동차주가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제부터는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환율 수혜를 보는 자동차주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또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봐, 자동차 또 이렇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꼭 자동차주는 아니고요.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명준우 운용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시간 부족해서 좀 못다 하신 얘기도 이번 시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못한 그 글로벌 주유국가 수급 밸류에이션 점검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동차주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그렇죠. 시장 흐름 자체를 이게 뭐랄까요? 지난주 이제 추석 지나오는 시점들 같으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은 없었겠지만요. 230.50을 찍었고 레전드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라인 때문에 이제 또 폭등 나온다 다 드렸기 때문에 지수를 의심하기보다는 지수가 가면은 뭘 갈까? 대부분 생각에는 자동차가 갈 것 같은 차트를 딱 만들어 놨었죠. 그렇죠? 자동차가 그 라인 이제 슬쩍 그 최근 2개월 고점 라인 살짝 뚫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자동차가 갈 것 같은 분위기를 딱 주는데 거기가 또 뭐예요? 못 뚫죠? 못 뚫어요. 그 또 지난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못 갈 것 같은 라인이 어딜까 싶으면 IT 라인. IT 쪽은 이제 막 차트를 보면은 야, 이건 갈 일 없겠구나 막 싶은데 또 뭐가 쳐올라요? 예, 그렇죠. IT가 쳐오르죠. 이런 식으로 지난달도 그렇지만요. 이번 달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인 대중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난 달도 오히려 9월 달 이제 중순 오니까 막 철강주 이제 날아갈 것 같고 기계 업종 증권주 날아갈 것 같고 그 자리는 뭐예요? 그 자리는 두들겨 패는 자리가 돼 버리죠. 반면에 또 9월 달 8일 9일 그런 시점 완전히 증권주가 이제 저점 슬쩍 깨고 완전 죽으러 갈 것 같고 또 이제 철강주 건설 또 기계 이런 종목들도 완전 바닥에서 그냥 빈둥대고 있는 자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사는데 거기는 급등 자리가 되고요. 계속 그러고 지금 돌려먹는 구간입니다. 돌려먹는 구간이에요. 9월 달도 그렇지만 10월 달도 대중심리에서는 야, 얘는 절대로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거기 번쩍하고서 이제 추세 만들고 치고 가고 또 이제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갖고는 야, 이제 진짜 IT 실적 발표 시즌 IT를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겠구나 싶으면 거긴 또 뭐가 돼요. IT가 이제 못 가고 저항받고 또 이제 눌리는 구간들이 되고 또 그런 와중에 보면 또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이제 자동차 이제 며칠 또 오늘 눌러놓고 내일 저거 하고 며칠 빈둥거리다 보면 야, 자동차 이거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자동차가 또 이제 번쩍 또 하루 이틀 또 급등 나오고 계속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차트죠. 차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의 깊은 노력. 이게 중기 차트, 또 일봉 차트, 30분봉 차트, 60분봉 차트에 대한 주의 깊은 노력 과정 속에서 그거를 캐치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또 이제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야,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얘가 주도주인가 보다 하고 뛰어들면 거기다 그냥 갔다가 패대기를 그냥 팍 쳐버리고 이거예요. 9월달 놀이도 10월달 놀이도 계속 그 놀이입니다. 대중들이 생각하기엔 여긴 죽어도 못 갈 것 같아. 이거는 지수가 100포인트로 올라가도 얘는 못 갈 것 같아 하는 자리지만 차트에서 완전히 정렬된 자리가 나오면은 과감하게 쑤시고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버티고 수익을 계속 참고 있다가 대중들이 야, 이게 이제 주도주구나 하고 막 뛰어들 때 거기다가 팍 패대기. 이게 답니다. 9월달도 그렇고 10월달도 그렇고 그런 것이고요. 자, 오늘 내용도 하나씩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글로벌 주유국 수급 밸류에이션 점검 시간 지금 되겠는데요. 그 지난 시간 봤을 때 앞에 거 미국이랑 일본까지 보고 중국, 한국을 못 봤죠. 미국, 일본에 있어서 간단히 지금 보면 미국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허당이다. 왜 허당이에요? 그냥 PER, PBR만 올라가니까 허당이지. 실적이 아주 요만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만 계속 번쩍번쩍 밀고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결국 PER, PBR만 만들고 올라가는 구간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양상들, PER에 있어서 지금 16배 살짝 내려온 시점에 미국 S&P 기준이죠. 뭐 나스닥은 더한데 지금. 요런 와중 속에서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지금부터 1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도 지나서 2017년도 한 상반기까지도 미국 시장은 퍼 수준 한 15배에서 17배, PBR 수준 한 2.2배, 2.5배 여기 밴드에 계속 걸린다. 그런 얘기들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을 봤었군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허당이다. 허당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올 연말과 내년도 상반기 넘어가는 데서 시세가 좀 무너졌다가 다시 밴드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어떻든 여기는 다 지금 노약자 증시들 지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일본도 봤었나? 일본도 봤던 것 같네. 일본을 보다가 말았구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도 역시 노약자 증시죠. 여기도 허당이다. 아베노믹스 실적이 나와야 아베노믹스지. 저기 퍼 수준 뭐 한 8배 수준까지 갔었죠. PBR에 있어서도 0.8배. 일본은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래도 어디야? 인도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인도가 15살이면은 인도가 18살이면은 중국은 그래도 한 29살, 30살 정도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살 정도 됐고요. 딱 제 나이 정도 됐네요. 그리고 일본은 뭐예요? 일본은 60살이지, 65살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PER, PBR 수준이 낮은 게 정상이라고요. 낮은 게 정상인데, 재작년 글로벌 글로벌 자금들이 그 시점 엔화 약세 기조 단기적으로 이제 20년 만에 만들어주면서 나름대로 모멘텀 만들고 들어올렸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퍼 수준만 16배 그리고 PBR만 15배 거의 PER과 PBR만 거의 더블 가까이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 주가의 상승률만큼요. 실적이 올랐으면 PER, PBR도 주가가 오른 폭에 비해서 훨씬 더디게 나오겠죠. 그런 양상들의 일본 여기까지 봤던 것 같고요. 일본 시장의 이제 EPS 수준과 머니플로우 쪽 보면요. 그래도 2013년도 상반기에는 EPS의 그 증가율, 변화율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왼쪽에 회색 막대 보면은 2013년 연초 흐름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번쩍 솟았었죠. 회색 막대가 음에서 플러스 값으로 번쩍 솟았다가 역시나 2014년도 다시 제로 수준, 요즘 같은 경우에 아주 미미한 정도 좀 EPS 상승률 좀 나오다가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꺾이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 좀 되고요. 그 일본의 이제 수급 플로어, 머니 플로어, 글로벌 자금들의 동향들 보면 희한하게 돈은 계속 들어오죠. 이 파란색 오른쪽에 이 파란색 주식형도 그렇고 채권형도 그렇고 이상하게 돈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2012년도 연중 흐름, 13년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제 돈이 좀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고 14년도 정책 이후에 15년도에도 증시는 빠지는데 계속 돈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상당히 특징적인 면은 채권형, 일본 같은 경우에 채권형도 같이 지금 이게 급격하게 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일본의 채권 그리고 일본의 주식 양쪽 모두 돈이 최근 2년 기조는 굉장히 좋게 들어오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미국과의 차이는 미국은 주식형은 2015년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주식형은 수급 플로우에서 보면은 급격하게 빠졌어요. 미국의 주식형 수급 플로우는 최근 13년도, 14년도 들어온 자금들이 급격하게 15년도 지금 여긴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2015년도 연중에 거의 다 제로 수준까지 거의 내려오는 반면에 그 돈들이 어디예요? 미국 내에서 이제 채권 쪽으로 이제 돈이 계속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인 반면에 일본 쪽은 굉장히 특징적이게도 요 채권형과 주식형이 돈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는데, 그럼 계속 들어오니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강하게 나갈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어느 정도 실적과 지표까지 같이 호전이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돈들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표가 안 돌잖아요. 지표가 안 돌고 실적이 의미 있게 못 나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이 자금들이 끊기죠.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 자금이든 유럽 자금이든 아시아권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금들이 불안하니까 어떻든 일본 그래도 제일 견조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그래도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에 상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좀 성장기, 경기가 조금씩 돌아나가고 16년도 넘어가면서 금리도 인상기 들어가고 경기도 조금씩 이제 확장기 접어들고 등등 그런 단계 속에서는 일본 쪽 장을 빼앗고 주로 뭘 사겠어요? 그렇죠? 뭐 한국, 중국, 뭐 인도 이런 쪽으로 오히려 돈을 넘기는 양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면들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국 시장의 PER 수준과 PBR 수준 놓고 보면 상해 A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도 상당히 번쩍 떴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돼서 올라오면은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PER, PBR의 상승이 있었겠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퍼 수준이 14년도 연초 흐름들 거의 한 8배 수준 미만까지 내려갔다가 16배까지 튕겨오르는 그런 양상들 보였고요. 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올 상반기, 올 여름 넘으면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제 퍼 수준이 11배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게 상해 중국 같은 경우가 되고요. PBR 쪽에 있어서도 1.0배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15년도 지금 상반기 2.1배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4배 정도 와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자금이다 했을 때는 향후의 경기가 조금이라도 확장기 좋아지는 양상들이 16년도 나타난다면은 중국과 일본 단적으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돈을 돌릴까요? 당연히 일본 쪽에서 중국 쪽으로 돌리죠. 지금 보면은 일본은 오히려 지금 PER, PBR 수준에 있어서도 거의 한 14배, 1.3배 수준 정도 되고 있고 상해 같은 경우 중국은 1.1배, 1.4배라면은 얘는 그래도 지금 몇 살이라고 했어요? 29살, 30살, 28살, 29살의 증시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60세, 65세의 증시란 말이에요. 근데 PER, PBR이 같아요, 거의.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럼 경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좋아지고 확장되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예상이 된다면은 당연히 돈이 일본 편입 비중을 줄여갖고 중국으로 넘어오는 양상들이 내년도 이후에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런 면들 볼 수가 있고. 한국은 일단 제외하고 한국은 요 다음 거니까요. 자, 중국 시장의 EPS와 머니플로우 쪽 보면요. 중국 시장 EPS 이쪽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증시는 많이 뛰어서 PER, PBR이 팍 하고 올라가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EPS 증가율이 전혀 안 나타나죠. 계속 마이너스 막대. 2012년도 연중에는 EPS의 3개월 증가율 수치가 마이너스 7%권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13년도, 14년도 넘어오면서는 마이너스 한 2%권 이내로 슬쩍 왔다가도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보면은 마이너스 4%대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좀 돌아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시금 지금 마이너스 4%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런 지금 시점들 되고요. 그 중국 시장에 또 이제 머니플로 자금 흐름들 보면 급격하죠. 지금 12년도 하반기에서 13년도 상반기 넘어올 때 주식형 자금들 좀 세게 들어오다가 13년도 연중 흐름에서는 오히려 좀 빠지는 양상들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은 외국계 자금들의 이런 저거보다는 중국 내 예를 들면 우리나라 80년대랑 비슷한 양상으로 봐야겠죠. 우리나라 80년대 보면 증시가 올라갈 때 외국계 자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열심히 사갖고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먹고 살만하셨잖아요. 80년대 이제 보릿고개도 넘겼고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수입도 생기고 등등 좀 그런 가운데 땅 부자도 생기고 등등 하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막 증권주도 막 열심히 사고 굴뚝주도 사고 하다 보니까 종합지수가 100에서 1000포인트 밀고 올라갈 때 내국인들의 그 수급의 힘으로 오히려 올라갔던 그런 양상들과 마찬가지로 13년도 하반기, 14년도 상반기 오는 양상들은 그런 양상들이 중국 시장 좀 나타났고요. 반면에 14년도 이제 하반기에서 15년도 넘어오는 동안은 지수가 올려치는 단계별로 외국계 자금들은 거대한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었고 거대한 이탈 이후에 최근 기조들 속에서는 이제 한 3,000대 이러고 밀고 내려온 다음에는 그래도 다시금 외국계 자금들이 좀 사들어오는 그런 지금 양상들 보이고요. 또 특징적인 면들은 중국 같은 경우에 채권형 자금들도 이 추세적으로는 최근 2년 기조 좀 빠지는 그런 기조들이죠.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일본은 계속 이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는 수급 플로어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강력하고 급격한 지금 이런 빠지는 플로어가 나타나는데 뭐 내년도 이후 올 연말 내년도 이후 흐름들에 있어서는 요 외국계 자금들에 있어서도 좀 이제 들어올 개연성은 더 높겠죠. 들어올 개연성은 높는데 증시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이제 실적이 밀고 올라오질 못하는 단계에서 비교적 높은 단계. 지금도 낮진 않아요. 지금도 퍼 수준이 이제 적정한 수준 정도, PBR도 적정한 수준이지 싼 단계까지는 안 왔거든요. 뭐 중국도 지금 2,000에서 5,000대 올라왔다가 5,000에서 지금 3,000 와 있고 3,000에서 뭐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뭐 한 3,500 정도 좀 반등은 나오겠지만 계속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연말, 뭐 내년도 연초 그런 흐름들. 예,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이 오히려 내년도에는 매집기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죠. 상해 지수 기준으로 뭐 한 3,000에서 뭐 3,500, 뭐 조금 셀 때는 뭐 3,000대 후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매집기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들. 매집기 가져가는 동안에 주식형 자금이 올라는 오겠죠. 올라는 오는데 증시로 직결되지는 않는 흐름.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17년, 18년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다시 좀 붐을 일으킬 가능성 상당히 높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 그 한국 시장 이제 PER과 PBR 수준 보면요. 뭐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예요? 전혀 다르죠. 미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고, 중국과도 다르고, 유럽과도 다른 그야말로 서 있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중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금융시장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우구장창 서 있는 대한민국. 우구장창 서 있습니다. 우구장창 서 있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구장창 서 있으면 좋죠. 우구장창 서 있으면 어떻든 희망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절망할 일보다는 희망. 강하게 뺄 일보다는 강하게 들어올 일. 이게 뭐 증시가 지금 계속 거품 구조잖아요. 각 그 2012년도 이후 보면은 각 지역별 국가별로 봤을 때 실적이 안 나와요. 버블 한번 일으켰다가 빼놓고, 버블 한번 일으켰다가 빼놓고, 버블 한번 일으켰다가 빼놓은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아니 뭐 버블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거지. 서 있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어떻든 뭐 희망적인, 중장기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보다 해결 난 거니까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퍼 수준 뭐 10배대 뭐 기껏 올라오면 뭐 한 11배 근처 뭐 그러고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5년간의 흐름들 지금 되고 있고 뭐 PBR 수준에 있어서도 뭐 1.0 놓고선 1.0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은 오히려 PBR은 최저 수치네요. 거의 0.9대. 요즘 증시가 좀 올랐으니까 이제 또 1배 근처 좀 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지금 양상들. 어떻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서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앞으로의 시점에는 언젠가 유동성의 힘으로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16년도, 17년도 많다는 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면들이고요. 한국 시장의 이제 EPS와 머니플로우 흐름들 지금 보면은 EPS 쪽에 3개월 지금 변화율들 보면은 13년도, 14년도 넘어오면서 막 6%, 8%까지 급격하게 왼쪽 도표의 회색 보면은 내려갔다가 최근 기조들 14년도 연말과 올 연초 기조에서는 급격하게 좀 호전되는 양상들 그리고 지난 분기는 주로 조선주 때문에 그렇죠. 조선주가 거의 조선 업종 그 기업들이 거의 한 4조 원대 가까운 적자 나오면서 코스피의 순이익을 분기 순이익을 한 4조를 뺐으니까 그게 크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코스피 순이익 수준이 지지난 분기 그래도 좋아져 갖고 24조 원 수준이었나요? 그러고 지난 분기 뭐 조선주만 아니면 조선업종만 아니면은 그래도 한 27조 원 정도 27, 8조 나올 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둔화되는 양상들.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한 30조 정도 예상하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데는 28조 5천억, 좀 좋게 예측하는 데는 한 30조 정도. 뭐 좋은 거죠. 뭐 지금 지수가 어떻든 서 있는 상태 속에서 순이익이 증진해 나가는 그런 면들. 이거는 뭐 나쁠 건 없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머니플로우 흐름들 지금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와 14년도 그래도 글로벌 자금 좀 들어오다가 지금 15년도 급격하게 제로 수치까지 쭉 빠져 있는 주 단계인데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들어올 일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16년도 연중 흐름에도 외국계 자금 흐름 수급 플로우에 있어서는 강하게 들어올 자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면들이기 때문에 좋은 면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채권형 자금 있어서는 올 작년도 연말 채권형 자금 내려갔다가 요즘 뭐 조금 돌아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결국은 채권형으로 묶어두고 언젠가 눈치 보다가 주식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그런 우중으로 볼 수가 있죠. 현재 그런 시점들도 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딱 맞춰서 됐네요. 오늘 화요일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번 주 중에도 또 좋은 수익들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2막 2장까지 오전장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장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